여러분, 혹시 아침에 화장실 가시면 자연스럽게 휴대폰부터 집으시나요? 뉴스 보다가 유튜브 보다가 어느새 10분, 15분이 훌쩍 지나가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습관이 단순히 치질 문제가 아니라 실신으로 이어지고 심하면 뇌 손상까지 갈 수 있다면 어떻게 느끼시겠습니까? 실제로 최근 해외 연구에서 신경과 전문가가 자신은 절대 하지 않는 습관 3가지를 공개했는데요. 그중 첫 번째가 바로 변기에 오래 앉아 있기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이 작은 습관이 우리 뇌로 가는 혈류를 막고 혈압을 떨어뜨려서 순식간에 정신을 잃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에서도 화장실에서 쓰러져서 응급실로 실려가는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뇌를 지키기 위해 오늘 이 영상 꼭 끝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30년간 뇌 건강과 혈관 질환을 연구해온 이정훈 박사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뇌가 건강한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차이는 대단한 치료나 비싼 약이 아니라 바로 일상 속 작은 습관에 있더라는 겁니다. 화장실에서 휴대폰 보는 시간, 잠들 때 이어폰 끼는 습관, 양치만 하고 치실은 안 쓰는 습관. 이런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 10년, 20년 쌓이면 결국 뇌혈관을 막고 치매 위험을 높이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 습관들만 바꿔도 여러분의 뇌는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60대, 70대 분들 중에서도 작은 습관 하나 바꿨을 뿐인데 어지럼증이 사라지고 기억력이 좋아지고 혈압이 안정된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주변 어르신들께도 카톡으로 꼭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화장실에서 휴대폰 보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작년에 만난 67세 박영수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릴게요. 박영수님은 매일 아침 화장실에 가시면 습관처럼 휴대폰을 들고 가셨습니다. 뉴스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날씨도 확인하고 그렇게 10분, 15분씩 앉아 계셨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지면서 정신을 잃으셨습니다. 다행히 가족분이 빨리 발견해서 큰 사고는 면했지만 그날 이후로 박영수님은 화장실이 무서워지셨대요. 혹시나 또 쓰러질까봐 불안하고 혼자 있을 때는 아예 문을 열어두고 다니시고 그런데 알고 보니 원인은 간단했습니다. 변기에 오래 앉아 있으면 다리 쪽으로 혈액이 몰리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급격히 줄어든다는 거예요. 특히 박영수님처럼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 위험합니다. 혈압이 원래도 낮은 상태인데 변기에 오래 앉아 있으면 뇌까지 혈액이 제대로 안 가는 거죠. 박영수님은 그 이후로 딱 한 가지만 바꾸셨습니다. 화장실에 휴대폰을 아예 안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냥 볼일만 보고 3분 안에 나오셨습니다. 그랬더니 어지럼증도 사라지고 불안감도 없어지고 다시 편안한 일상을 되찾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작은 습관의 힘입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뇌 건강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특히 마지막에 나올 혈압급변 예방 동작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건강한 뇌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뇌 건강을 위협하는 습관들을 하나씩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습관은 변기에 오래 앉아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화장실을 편안한 쉼터처럼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 해외 신경과 전문가들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변기에 5분 이상 앉아 있으면
다리 쪽으로 혈액이 과도하게 몰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면서 혈압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화장실에서 어지럼증을 느끼거나 심하면 실신하는 이유입니다. 특히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 당뇨가 있으신 분들,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혈압 조절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변기에 오래 앉아 계시면 뇌로 가는 혈액이 순간적으로 끊길 수 있거든요. 72세 김순자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 화장실에서 일어서려는데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주저앉으셨대요. 다행히 벽을 잡고 천천히 일어나셔서 큰 부상은 없었지만 그 이후로 화장실 갈 때마다 불안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김순자님께 딱 한 가지만 당부드렸습니다. 변기에는 3분 이상 앉아있지 마세요. 볼일 끝나면 바로 일어나세요. 그리고 일어날 때도 천천히 일어나세요. 이렇게만 하셔도 실신 위험이 확 줄어듭니다. 여러분은 화장실에서 보통 몇 분 정도 계시나요? 두 번째 습관은 화장실에서 휴대폰 보는 겁니다. 사실 변기에 오래 앉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휴대폰이거든요. 잠깐만 보려고 했다가 댓글도 읽고 영상도 보고 뉴스도 확인하고 하다 보면 어느새 10분, 15분이 훌쩍 지나가죠. 그동안 여러분의 뇌는 혈액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힘을 주는 시간도 길어지니까 치질도 생기고 혈압 변동도 커지고 정말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미국의 한 연구시설에서 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화장실에서 휴대폰을 보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치질 발생률이 2배 가까이 높았다고 합니다. 또 화장실 실신 사고의 70% 이상이 휴대폰 사용과 관련이 있었다고 해요. 65세 이명희님은 매일 아침 화장실에서 주식 시세를 확인하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정신을 잃으시고 바닥에 쓰러지셨어요. 다행히 배우자분이 빨리 발견해서 응급실로 가셨지만 머리를 다치셔서 한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이명희님은 화장실에 휴대폰을 아예 안 가져가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화장실 갈 때는 휴대폰을 두고 가세요. 그게 여러분 뇌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 습관은 이어폰 끼고 잠드는 겁니다. 요즘 백색 소음이나 빗소리 같은 걸 들으면서 주무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문제는 볼륨입니다. 너무 큰 소리로 들으시면 귀 속의 유모세포가 손상된다고 해요. 이 유모세포는 한번 손상되면 재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청력이 점점 떨어지는 거죠. 영국의 한 대학 연구팀이 1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경도 청력 손실이 있으면 치매 위험이 2배, 중등도 청력 손실이 있으면 3배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청력이 떨어지면 뇌가 소리를 처리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 기억이나 판단 같은 다른 인지 기능에 쓸 에너지가 부족해지는 거예요. 게다가 청력이 나빠지면 사람들과 대화하기 힘들어지니까 점점 고립되고 그게 또 치매 위험을 높이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69세 최동현 님도 매일 밤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으면서 주무셨는데요. 최근에 가족들과 대화할 때 자꾸 되묻게 되고 TV 소리를 예전보다 크게 틀게 되더래요. 검사를 받아보니 경도 청력 손실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그 이후로 최동현님은 이어폰 대신 작은 스피커로 아주 낮은 볼륨으로 틀어놓고 주무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도 꼭 이어폰보다는 스피커를 쓰시고 볼륨은 최대한 낮게 설정하세요. 네 번째로 말씀드릴 습관은 큰 소리로 음악 듣는 겁니다. 젊으셨을 때 좋아하시던 트로트나 가요를 크게 틀어놓고 들으시는 분들 계시죠? 기분은 좋아지는데 귀 건강에는 정말 안 좋습니다. 세계보건기구 기준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리를 8시간 이상 들으면 청력 손상이 시작된다고 해요. 85데시벨이 어느 정도냐면 시끄러운 식당이나 청소기 소리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어폰으로 최대 볼륨의 절반만 틀어도 80데시벨이 넘어간다고 해요. 70세 박정숙님은 매일 오후 산책하실 때 이어폰으로 음악을 크게 들으셨는데요. 몇 년 후 청력 검사를 받아보니 고주파 영역 청력이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요즘은 볼륨을 30% 이하로 낮추시고 1시간 들으면 10분은 쉬신다고 하세요. 여러분도 음악 들으실 때는 옆 사람과 대화 가능한 정도의 볼륨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5번째 습관은 양치만 하고 치실은 안 쓰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매일 양치 열심히 하는데 뭐가 문제야 하고 생각하시는데요. 양치만으로는 치아 사이사이에 낀 음식물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그 찌꺼기가 썩으면서 잇몸에 염증이 생기고 이 염증이 혈관을 타고 전신으로 퍼지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연구팀이 5,000명을 10년간 추적한 결과 잇몸 질환이 있는 사람은 뇌졸중 위험이 거의 2배 높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잇몸 염증이 혈관 벽을 손상시켜서 혈전을 만들기 쉽게 하거든요. 그 혈전이 뇌혈관을 막으면 뇌졸중이 생기는 겁니다. 68세 정미숙 님도 평생 양치는 열심히 하셨는데 치실은 한 번도 안 쓰셨대요. 그러다가 건강검진에서 잇몸 염증 수치가 높게 나왔고 혈관 건강도 좋지 않다는 얘기를 들으셨습니다. 그 이후로 하루에 한 번은 꼭 치실을 쓰시고 정기적으로 스케일링도 받으신다고 해요. 몇 달 지나니까 잇몸 출혈도 줄고 입냄새도 사라지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좋아지셨대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치실 꼭 쓰세요. 6번째는 구강 관리를 전반적으로 소홀히 하는 겁니다. 충치를 방치하거나 잇몸이 자주 피는데도 그냥 넘어가거나 스케일링을 몇 년째 안 받으시거나 이런 것들이 다 쌓이면 결국 혈관 건강이 나빠집니다. 일본의 한 연구시설에서 80세 이상 노인 3,000명을 조사했더니 치아가 20개 이상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치매 발생률이 절반 이하였다고 해요. 치아 건강이 곧 뇌 건강이라는 증거죠. 73세 김영호님은 치아가 많이 빠지셨는데 틀리도 안 하시고 그냥 지내셨습니다. 씹는 힘이 약해지니까 부드러운 음식만 드시게 되고 영양 상태도 나빠지고 기억력도 점점 떨어지셨어요. 뒤늦게 틀니를 하시고 제대로 씹어 드시니까 몸 상태가 좋아지고 정신도 맑아지셨다고 합니다. 입이 건강해야 머리가 맑습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그럼 이제부터는 실제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천법은 화장실에서 3분 안에 나오는 겁니다. 타이머를 맞춰 놓으셔도 좋고 시계를 보면서 하셔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습관이 안 되어서 어색하실 수 있는데 2, 3일만 하시면 자연스러워집니다. 볼일만 보고 바로 나오세요. 그게 여러분 뇌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화장실 가실 때는 더 조심하셔야 해요. 자는 동안 혈압이 낮아진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면 기립성 저혈압이 생길 수 있거든요. 거기에 변기까지 오래 앉아 계시면 뇌로 가는 혈액이 확 줄어들면서 쓰러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화장실에 휴대폰을 아예 안 가져가는 겁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처음에는 심심하고 답답하실 수 있는데 며칠만 하시면 오히려 시원하고 개운합니다. 볼일 빨리 끝내고 나와서 편안한 자리에서 휴대폰 보시는 게 훨씬 좋아요. 만약 정말 급한 연락을 기다리고 계신 거라면 화장실 문 밖에 휴대폰을 두시고 소리만 들리게 해놓으세요. 그럼 급한 전화 오면 들을 수 있고 손으로 만지작거릴 일은 없으니까 변기에 오래 앉아있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 실천법은 이어폰 없이 자연스럽게 주무시는 겁니다. 백색 소음이 필요하시다면 작은 블루투스 스피커를 침대 옆에 두시고 아주 낮은 볼륨으로 틀어놓으세요. 이어폰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또 수면 중에는 뇌가 노폐물을 청소하는 시간이거든요. 이걸 글림파틱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깊은 수면 상태일 때
가장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그런데 이어폰으로 계속 소리가 들어오면 깊은 수면이 방해받아서 뇌 청소가 제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조용한 환경에서 푹 주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번째는 하루에 한 번은 꼭 치실을 쓰는 겁니다. 저녁 양치 후에 치실 한 번만 쓰셔도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잇몸에서 피가 날 수도 있는데 며칠 지나면 괜찮아집니다. 오히려 그동안 염증이 있었던 거라서 피가 나는 거예요. 꾸준히 하시면 잇몸이 건강해지면서 출혈도 없어집니다. 치실 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치실을 40cm 정도 잘라서 양손 중지에 감고 치아 사이사이에 넣어서 위아래로 움직이면 됩니다. 치실이 불편하시면 치실 피크나 워터픽을 쓰셔도 좋아요. 요즘은 사용하기 편한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께 맞는 걸 찾으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혈압급변을 예방하는 동작입니다. 화장실에서 일어날 때, 침대에서 일어날 때, 오래 앉았다가 일어날 때는 꼭 천천히 일어나세요.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 혈압이 순간적으로 떨어지면서 어지럽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약 드시는 분들은 더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올바른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일어나기 전에 30초 정도 심호흡을 하세요. 그 다음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고 다시 30초 정도 앉아 계세요. 그리고 나서 벽이나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일어나세요. 이렇게만 하셔도 기립성 저혈압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어지럼을 느끼실 때 대처법입니다. 만약 화장실에서 일어났는데 갑자기 어지럽다, 눈앞이 캄캄하다 싶으시면 바로 다시 앉으세요. 억지로 버티시면 안 됩니다. 앉아서 머리를 무릎 사이로 숙이시고 천천히 호흡하세요. 2, 3분 지나면 혈압이 회복되면서 어지럼증이 사라집니다. 만약 그래도 증상이 계속되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식은땀이 나면 바로 가족에게 알리시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절대 혼자 참지 마시고 빨리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가족에게 미리 알려두는 겁니다. 나 화장실에서 가끔 어지러워, 이렇게 말씀해 두시면 만약에 사고가 생겼을 때 가족들이 빨리 대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은 이웃이나 친구에게라도 알려두시는 게 좋아요. 요즘은 스마트워치 같은 걸로 낙상 감지 기능도 있으니까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건강은 혼자 지키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함께 지키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가 무심코 하는 습관들, 변기에 오래 앉기, 화장실에서 휴대폰 보기, 이어폰 끼고 자기, 치실 안 쓰기.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뇌로 가는 혈류를 막고 청력을 떨어뜨리고 잇몸 염증을 일으켜서 결국 뇌졸중과 치매 위험을 높입니다. 반대로 이 습관들만 바꾸면 여러분의 뇌는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화장실은 3분 안에, 휴대폰은 두고 가고, 이어폰 대신 조용한 환경에서 주무시고, 하루 한 번 치실 쓰고, 천천히 일어나고, 어지러우면 바로 앉고, 이것만 실천하셔도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의 뇌 건강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실에 휴대폰 두지 마세요. 그냥 이것 하나만 바꾸셔도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변기에 오래 앉을 일도 없고, 실신할 위험도 줄고, 치질 걱정도 덜고, 뇌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습관을 바꾸실 건가요? 댓글로 다짐을 남겨주세요.